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동안 범죄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네. 셜록 홈즈 막 요런 느낌이었는데 네. 오늘은 모처럼 전시회 보나요? 맞습니다. 오늘 전시를 해왔는데요. 바로 데이비드 호크니의 전시입니다. 비거 앤 클로저라는 제목의 전시고요. 내년 5월 31일까지 넉넉한 기간에 진행되는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저도 이 작가님 참 좋아합니다. 국내에도 팬이 많죠? 네, 이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거의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 줄 서서 사람들이 입장 대기를 하고 굉장히 인산인해를 일었었는데 이 호크니는 좀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1937년생, 올해 86세가 된 고령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호크니 하면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존 작가 라는 점입니다. 2018년도 경매에서 예술가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무려 1,019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생존 작가 작품 중에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의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데이비드 호크니라고 하는 예술가가 여기저기 많이 이동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그중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을 때 작품이 제일 비쌉니다. 이 호크니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색감을 너무 예쁘게 잘 써요. 근데 로스앤젤레스 그 자연의 풍경 그리고 햇빛의 질감이나 온도도 조금 다르잖아요. 이걸 호크니만의 색감으로 담아내면서 굉장히 고가의 작품이 낙찰된다라고 하고요. 또 이 작품은 호크니 하면 또 떠오르는 수영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수영장에서 내려앉는 햇빛의 모습이라든지 빛의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게 구현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이라는 물감으로 그려서 좀 전통적인 물감 미술 재료로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데이비드 호크니라고 하는 인물이 또 다른 키워드가 상당한 얼리 어답터입니다. 그래서 미술에서 재료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써봤던 작가인데요. 유화라든지 아크릴 같은 전통적인 재료는 물론이고 사진기, 폴라로이드 카메라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썼던 작가고 또 아이패드 드로잉을 했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멋있는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호크니가 이번에는 미디어 아트를 또 직접 기획해서 선보이는 거예요. 생존 작가가 미디어 아트 전시를 기획한다는 건 최초라고 하고요. 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 호크니 할아버지가 개막 몇 주 전까지도 계속 수정 이렇게 하면서 매우 깊게 관여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게요. 이 미디어 아트 전시 최근에 좀 많아지기는 했지만 근데 미디어 아트로 돈을 벌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냥 영상 만들어서 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걸 설치하는 데에만 수십억 원이 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림이라든지 조각 작품은 전시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는데 미디어 아트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티켓 수익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 작가들이 미디어 아트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금액적인 이유 때문도 있는데 데이비드 호크니가 생존 작가 최초로 진행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멋있다. 그쵸. 86세의 플렉스. 네. 아니 그 그림이요. 항상 그 수영장이 나오면은 아쿠아블루 그 색깔이 네. 진짜 예쁘잖아요. 맞아요. 정말 젠지들이 좋아할 만한 되게 그 컬러풀한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이번 전시를 이 호크니 작가가 직접 기획을 한 거예요? 네, 직접 기획을 했고요. 본인이 86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려왔던 작품들을 엄선해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의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영국 런던에서 호크니의 고향에서 먼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전시를 한국이 직수입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런던에서 진행했을 때 전시가 완전히 히트를 쳤었다라고 해요. 일일 관람객이 2,000명을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이 전시가 진행되는 공간 자체가 런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은 평가들도 있는데요. 그냥 예술 작품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벽에다가 쏘고 그리고 음악을 좀 틀어서 재생하는 정도 아니냐. 이게 어떻게 예술이고 작품이 되냐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좀 과한 비판으로는 전자파 샤워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합니다. 불필요하게 문학적으로 훌륭한 표현인데요. 그쵸. 저도 굉장히 네. 후킹됐던 표현이었는데 네. 근데 이 전시는 그래도 조금은 다른 게 작품을 벽에 쏘는 것도 맞고 음악이 나오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이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서 계속 어필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예술 작품, 호큰이라는 이 살아있는 예술가의 예술 세계를 연결지어주는 좀 친절한 매개체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시를 살펴보면 조금 다큐멘터리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아, 이 전시장에 가면 50분 동안 영상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다큐멘터리에는 보통 나레이션이 깔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레이션을 데이비드 호크니가 직접 합니다. 오. 그래서 본인이 이 작품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나레이션을 쭉 하고요. 그리고 작품의 사진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풍경을 그렸는지 그 실제 사진 혹은 영상 그리고 호크니가 직접 만든 애니메이션까지 활용을 해서 작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가의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전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일종의 이게 고급 다큐멘터리의 느낌이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닝 타임이 50분 정도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총 6개의 주제로 호크니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라고 해요. 작가가 내가 이거 보고 그린 거야 하고 보여주면서 네. 설명을 해준다는 건데 작가의 목소리 자체가 도슨트가 된다. 이거 재밌는데요. 그렇습니다. 원근법 수업이라는 주제로도 만날 수 있는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네. 원근법 그 자체. 이거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교육적인 컨텐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제에서는 그 원근법을 탐구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호크니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게 원근법이라는 키워드예요. 근데 이 데이비드 호크니가 그러면 원근법을 굉장히 잘 따랐던 예술가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원근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그렸던 예술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는 거랑 카메라로 찍었을 때 모습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카메라의 왜곡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생기는 왜곡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호크니는 실제로 보는 것하고 사진이라든지 회화를 통해서 2차원의 구현된 그런 것들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원근법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려 대학생 때부터 고민을 했었다. 대단하다. 네, 굉장히 비범한 학생이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대학생 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이 데이비드 호크니가 영국의 명문 중에 명문 대학인 왕립예술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정말 엘리트들이 모인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학생들 중에 처음으로 데이비드 호크니가 맞춤 제작 캔버스를 썼었다. 오, 라고 이거는 합니다. 똑똑하고 남달라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일까요? 그것은 이제 조금 뒤로 하고 음. 살펴보자면 보통 이제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 규격은 전통적인 원근법을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이즈와 비율입니다. 그래서 풍경에 적합한 사이즈 아니면 인물에 적합한 사이즈로 규격이 나오는데 데이비드 호크니가 본인은 원근법을 조금 다르게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를 구현하고 싶으니까 직접 맞춤 제작 캔버스를 만들어서 본인만의 관점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는 이렇게 대학생 때부터 이미 시각적으로 생기는 간극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상당히 성실하고 똑똑한 작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겪어왔던 시행착오들 그런 작품들을 이 주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뭔가 시도할 수 있었던 환경이 좀 부럽기도 하고 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항상 만년필을 쓰는데 펜 촉에 항상 뭔가 아쉬운 거예요. 너무 얇거나 너무 굵거나 나한테 최적화된 걸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 호크니 할아버지. 그래요. 부러워요. 다음 주제로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호크니 무대를 그리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제 또 약간 호크니 금수저설에 약간 힘을 실게 되는 네. 주제인데 극장에서 무대 미술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덕질의 일환이었습니다. 우와. 데이비드 호크니가 대중적으로 많이 유명한 얘기는 아닌데 이 오페라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애호가라고 해요. 그래서 오페라를 정말 많이 보면서 왠지 좀 볼거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대 미술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놀라운 건 이 데이비드 호크니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듣는 게 일반인들처럼 수월하지는 않다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질의 일환으로 오페라 무대 디자인을 정말 많이 해왔고 지금도
오페라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호크니가 직접 디자인했던 오페라 작품 10개의 무대 디자인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진짜 무대를 보는 와. 것처럼 꾸몄다라고 하고요. 이게 또 음악하고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장관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 아트 전시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영상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어떤 음악을 쓰느냐가 흥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호크니가 오페라 애호가이니만큼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는 니코 멀리라고 하는 이가 직접 곡을 써서 경험을 극대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정말 좀 경험이 남다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여담이긴 하지만 이 전시를 기획한 기획사도 원래는 그 전통적인 페인팅 작품을 전시하는 데가 아니라 퍼포먼스 아트 혹은 연극 같은 아. 무대 예술을 해오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극적인 경험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지금 사진으로 그 전시장의 풍경들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네. 일반적인 미술관에서 전시회에서 볼 수 없는 역동성이 확실히 있다. 근데 진짜 탐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무대 미술을 나는 한번 관심 있어서 해볼게 이러면 업계에서 얼마나 탐낼까.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런 시도를 잘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청각에 장애가 있는 작가가 디자인한 오페라 무대다. 이거 참 색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 다음 맞습니다. 주제로 가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도로와 보도입니다. 이 데이비드 호크니가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한 뒤에 만난 풍경들을 그려낸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호크니가 운전을 아예 못했었는데 이 산타모니카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일주일 만에 면허도 따고 차도 사고 스튜디오도 얻어서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길 위에서 운전하면서 보는 풍경들을 작품으로 그려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작업 방식을 계속 호크니가 유지를 해서 2012년도에는 본인이 운전하면서 볼 수 있는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각도를 다 담아내겠다는 일환으로 카메라를 차의 곳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걸 영화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이렇게 호크니가 작업실뿐만이 아니라 길 위에서 보고 그렸던 풍경들, 작품들을 고스란히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호크니 작품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카메라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네 번째 주제도 재미있네요. 카메라로 그린 드로잉. 네, 데이비드 호크니가 카메라를 정말 많이 썼던 작가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얼리어답터세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아이폰으로 그림을 그렸었다라고 우와. 하고요. 아이폰 이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쓰신 거죠. 그리고 아이패드가 등장한 후에는 아이패드 드로잉을 직접 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처음 대중적으로 보급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많은 예술가들은 이제 카메라를 너도 나도 막 쓰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 신기술에 밥줄을 뺏기진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기도 했는데 호크니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다라고 해요. 호크니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보지만 카메라는 기하학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으로 담아낼 수 없는 생동감을 담아내는 작품들을 선보였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원근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도 카메라가 담아낼 수 없는 사람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낸 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좀 기술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동시에 또 호크니는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작가이기도 해요. 회화로는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근데 그것을 카메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기로 본인 예술의 도구로서 좀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탄생시킨 게 포토콜라주 작업입니다. 이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피사체의 사진을 다른 각도에서 40장에서 많게는 100장씩 찍어가지고 이거를 겹겹이 이어 붙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보는 어떤 기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본 다양한 시점을 2차원에 구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사진만 구현할 수 있는 사실적인 특성까지도 보여준 새로운 시도였고요. 이번 섹션에서는 그의 다양한 포토콜라주 작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멋있다. 저는 지금 작품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데이비드 호크니가 한 사람의 그 입체인 한 사람이 고뇌하는 듯도 하고 옆 사람을 살짝 쳐다보는 듯도 하고 다양한 표정을
2차원으로 구현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게 3차원으로 담겨 있는 피사체를 진짜 멋지네요. 이 모습이 우리는 심리적으로 보지만 카메라는 기하학적으로 본다. 어떤 피사체가 사진 속에 웃고 있을 때 네. 이게 사실과 진실은 다르잖아요. 네. 사실은 웃고 있지만 진실은 저 사람의 심리적으로는 웃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인간의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진짜 멋진 할아버지구나. 아이폰도 저보다 먼저 썼어요. 졌습니다. 자, 그러면 수영장 나올 때가 됐죠? 네, 호크니 하면 빼먹을 수 없는 키워드 수영장인데요. 호크니가 1967년도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주를 하는데 이때 두 가지에 놀랐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살던 데가 영국이었다가 LA로 가니까 일단 첫 번째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랬다. 그렇죠. 네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집집마다 수영장이 있어서 놀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크니가 이렇게 너무 놀라서 많은 풍경들을 담아냈었는데 여기서 탄생시킨 작품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크니 인생의 전성기 작품들이자 제일 비싼 작품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은 앞서 살펴봤던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에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남자 그리고 그 밖에서 수영하는 남자를 들여다보는 빨간 자켓을 입은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호크니가 자기 자신 그리고 그의 연인을 그린 거라고 추정이 돼요. 호크니가 5년 정도 연애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때 그와 이별하고 이 작품을 남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크니 특유의 밝은 색채감은 숨길 수가 없지만 어딘지 좀 정적이고 왠지 쓸쓸하게 느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호크니도 이 연인과 헤어졌을 때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불행했던 시기였다. 그때가 유일하게 불행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서사가 쌓이고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1,000억 원대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헤어지지 않았다면 수영을 둘이 같이 하고 있겠죠. 아,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 테고 둘의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좋은 게 안에서 뜨거운 햇살 아래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쳐다보지 않고 네. 밖에 있는 아저씨는 그 더위에 자켓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온도차, 둘이 느끼는 계절이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 네. 주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주제에서는 이제 호크니의 예술 세계를 정리해주는 섹션인데요. 사실 이번 전시에서 호크니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갈립니다. 런던에서 이미 전시를 했기 때문에 해외 언론 평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호크니가 이제 카메라, 아이패드에 이어서 미디어 아트까지 해냈다. 호크니가 호크니 했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그래도 미디어 아트는 미디어 아트다. 아직까지는 예술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섹션에서는 이 전시가 갖는 가치와 의의를 좀 살펴볼 수 있게 해주고요. 호크니가 8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예술을 하면서 꾸준히 변화해가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예술로서 활용을 하면서 좀 현대미술계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라는 이야기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섹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의 주제에 아주 충실하네요. 비거 앤 클로저. 데이비드 호크니 미디어 아트 전시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라이트룸 서울에서 볼 수 있고요. 티켓 가격은 성인 기준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요. 고 일대 뷰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 만 하겠네요. 지금까지 BT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